안녕하세요. 과학을 쉽게 이지하게 안내해줄 이지혜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물질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원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7세기 이전의 고대 사람들은 우리 주변의 많은 물질들이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중세시대의 연금술사들에 의해 값싼 금속을 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들이 있었지요. 이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17세기에 이르러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무언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소라는 개념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실험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물의 전기분해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여겼지만 이에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은 점점 줄어들고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생겼던 것이죠. 마이너스 극을 연결한 쪽에 불씨를 가까이 하면 펑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수소기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작은 불씨를 플러스 극 쪽에 가까이 했더니 불씨가 더 커지는 것을 보고 산소기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수소와 산소가 2대1의 부피비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물은 물질을 구성하는 근원이 아니구나. 이 물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수소와 산소이기 때문에 물은 화합물이구나 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든 물질들이 그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결론에 이르고요. 그러한 기본 성분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원소의 정의를 살펴보면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의 실험에서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었기 때문에 원소가 아니죠. 수소와 산소가 각각 원소입니다. 이처럼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화학 변화에 의해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에서 발견되거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소가 118가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원소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원소들은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도표는 지각, 바닷물,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의 종류를 그 비율과 함께 나타낸 것입니다. 앞서 고대 사람들이 물, 불, 흙, 공기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처럼 많은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각은 산소, 규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바닷물은 염소, 나트륨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공기는 산소보다 질소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네요. 보여지는 표는 원소 주기율표라는 것입니다. 118가지의 원소를 특별한 규칙으로 배열해 놓은 표인데 가로축, 세로축에 따라 원소들은 독특한 공통점과 특성을 가집니다. 1번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수소입니다. 수소는 모든 원소들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인데 지구에서는 대기에 거의 존재하지 않고 물의 형태로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태양과 같은 별에는 엄청난 양의 수소가 있고 서로 융합하면서 열과 빛을 방출해요. 이 흔한 수소를 우리는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헬륨입니다.
헬륨은 수소 다음으로 공기보다 가벼워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헬륨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실제로 지구상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이유 역시 가볍기 때문입니다. 가벼워서 대기권 밖으로 벗어나게 되고 우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또 헬륨은 비활성 기체로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파티용 풍선이나 비행선 등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튬은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워서 실제로 물 위에 뜹니다. 주로 충전식 배터리에 많이 씁니다. 예전에는 일반 건전지를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전기 자동차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적합해서 리튬 이온 전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베릴륨은 고가의 보석인 에메랄드에서 순수 금속을 추출해내며 발견되었습니다. 베릴륨으로 만든 물체는 형태를 잘 유지하고 기온 변화에도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서 소화용 스프링클러 밸브나 에어백을 터지게 하는 센서 제작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붕소는 매우 단단한 물질로 탄소 질소와 반응하면 더 단단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군용 탱크나 방탄복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이러한 붕소가 부족하면 맛있는 옥수수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고 해요. 탄소는 우주에서 네 번째로 흔한 원소로 알려진 화합물 종류만 해도 900만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순수한 탄소는 다이아몬드, 흑연, 플로렌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다이아몬드는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단단한 물질로 보석 중의 보석이죠.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하는 다이아몬드 반지로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자를 때 커팅기 아래에 다이아몬드로 코팅하면 무엇이든 자를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흑연은 연필심에 사용되는데 무르고 약하죠. 같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어떤 구조를 이루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됩니다. 질소는 지구 대기의 약 75% 이상을 차지하는 투명한 기체로 지구 대기와 모든 생명체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 질소가 순환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195도씨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투명한 액체가 되는데 이것이 액체 질소입니다. 급속도로 냉동시키는 데에 이용돼요. 한때 액체 질소 아이스크림이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낮은 온도 때문에 위험하여 반드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질소는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 단백질 속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산소는 흔히 지구에서 대기 중에 기체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암석 광물에 더 높은 비율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기 중 산소 기체는 지구상 생명체들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죠. 동물들은 산소를 이용하여 호흡해서 에너지를 생성하고요. 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 신선한 산소를 생성합니다. 산소 실린더는 산악인이나 물속 스쿠버 다이버 또는 환자에게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등 생명과 관련된 곳에서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플로리는 불소라고도 불리는데 반응성이 높고 위험합니다. 순수 상태에서는 미량이라도 공기에 노출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플로리는 화합물의 형태로 이용되는데 치약에 첨가되어 치아의 에나멜층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는 방수복 제작에 이용되고 또 음식이 팬에 달라붙지 않게 프라이팬 제조에 사용됩니다. 네온은 헬륨과 혼합해 연구용 레이저를 만들거나 네온 사인 전광판 등 조명 분야에 널리 활용됩니다.
흔히 나트륨이라고 불리는 소듐은 소금에 많이 들어있어요.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성분이고 이를 염전에서 이용하여 소금을 채취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에 나트륨을 이용했다고 해요. 불꽃놀이용 나트륨 화합물은 노란색 빛을 내며 탑니다. 마그네슘은 그리스 마그네시아 지방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해요. 식물을 초록색으로 보이게 하는 엽록소 속에 마그네슘이 중앙에 위치합니다. 식물이 햇빛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광합성에서 이 엽록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엽록소 속에 마그네슘이 있는 거죠. 마그네슘 합금은 단단하고 가벼워서 카메라나 자동차 휠 등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알루미늄은 철에 비해 훨씬 가벼우면서도 단단해서 항공기 부품 생산에 많이 이용됩니다. 테니스 라켓이나 알루미늄 호일, 알루미늄 캔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재활용됩니다. 규소는 모래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물질로 지구 암석층의 90%를 차지합니다. 얇은 실리콘 웨이퍼를 제작하여 전기 회로를 작동하게 만드는 전자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외에 어떤 형태로든 만들 수 있는 실리콘의 유연하고 단단한 특성 때문에 생활 속에 여러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에 사용됩니다. 이는 1669년 독일의 연금술사가 연구하던 중 소변이 가득 찬 큰 냄비를 며칠간 끓이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반짝이는 물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이었어요. 이 연금술사의 이름은 헤니히 브란트인데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으로 남은 최초의 원소입니다. 우리 몸속의 DNA 이중 나선 구조에서 가장자리에 인을 포함한 물질이 존재합니다. 성냥갑 양쪽 면에 마찰면에 인이 있고 또 인산 암모늄은 소화기나 비료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인은 우리 몸 뼈, 골격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황은 화산 분화구 근처에서 대량으로 발견되는데 유황이라고도 불리죠. 계란 썩은 듯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데 이는 스컹크의 분사액이나 다진 양파에서 나오는 기체 성분 등에 포함되어 눈물이 나게 만들어요.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또 연료를 태워 생기는 이산화황 기체는 빗방울에 섞이며 황산이 되어 산성비가 되어 내립니다. 염소는 가장 흔한 형태가 염화 나트륨으로 자연에서 암염 형태로 발견됩니다. 순수한 염소는 독성이 매우 강하고요. 수소와 반응한 염산은 금속을 녹일 정도로 강한 산성입니다. 약한 염산은 수영장 물을 소독하거나 표백제로 쓰이고 PVC 파이프, PVC 캐리어 등 튼튼하고 유연한 제품을 만드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아르곤은 대기 중에서 질소, 산소에 이어 세 번째로 풍부한 기체입니다. 아르곤은 열이 잘 전도되지 않아서 깊은 물속에 들어갈 때 입는 잠수복에 사용됩니다. 또 금속을 용접할 때에 금속이 산소와 반응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칼륨이라고 불리는 포타슘은 불에 탄 식물의 재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고 해요. 우리 인체의 필수 요소로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래서 수분 보충용 식용수 링거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음식 중에서는 아보카도와 바나나에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잘 섭취해 주어야 해요. 비료에도 이용되며 토양에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식물을 잘 자라게 합니다.
칼슘은 지구에서 5번째로 흔한 원소이고 우리 몸에도 풍부합니다. 바로 뼈를 튼튼하게 하는 원소이죠. 다른 동물의 단단한 외피, 즉 소라 껍데기 같은 것도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처럼 신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분필, 석고붕대, 시멘트 등에도 칼슘이 이용됩니다. 철은 지구상에서 대부분 지하 깊은 곳, 뜨겁게 용해된 핵에 존재합니다. 고체는 단단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소량의 다른 금속을 첨가하면 합금이 되어 더 강한 강철, 스테인리스 강을 만들 수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구리는 잘 구부러지는 무른 금속으로 전기와 열을 잘 전달하기 때문에 전기장치의 전선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이 구리로 만들어졌는데요. 색이 녹청색을 띠는 이유는 공기와 반응해서 탄산구리층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론튬은 불꽃 반응 수업에서 다루겠지만 리튬과 비슷한 붉은색 불꽃색을 나타냅니다. 역시 불꽃놀이에 많이 활용돼요. 금과 은도 확인해 보세요. 서로 붙어 있네요. 특이하게 란타넘부터 루테늄까지의 원소는 그 성질 특성상 바륨과 하프늄 사이에 위치해야 하는데요. 공간이 부족해서 아래로 빼놓아요. 산소와 잘 결합해서 변색됩니다. 악티늄족은 악티늄부터 로렌슘까지의 원소들을 아랫줄에 빼놓은 것인데 방사성을 띠고요. 끝쪽 원소들이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외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소들을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많은 원소들을 다 살펴보지 못해서 아쉽지만 궁금한 원소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책과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업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 용어들에 대해 잘 이해했다면 오늘 공부는 성공입니다.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입니다. 원소의 특징은 모든 물질이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르고 지금까지 알려진 원소는 118개입니다. 원소의 예시들로는 산소, 수소, 탄소, 알루미늄, 나트륨 등이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이 다양한 원소들의 특성들을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오늘 공부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